안녕하세요. 현인들의 명언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는 진리탐구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한비가 쓴 한비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순.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때는 중국 전국시대 마이너스. 주나라의 위세는 땅에 떨어지고 군웅이 일어나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 곳곳에서 싸움이 되풀이되고 뺏고 빼앗기는 피비린내가 천지를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병기의 소모가 심하고 좋은 무기일수록 불티나게 잘 팔렸다. 창과 방패를 파는 초나라 장사꾼이 저자에 나타났다.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은 두 가지 병기를 놓고 자, 이 창 앞에서는 그 어떤 방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방패를 들고 아무리 예리한 창으로도 찌를 수 없는 방패요. 이때 한 노인이 입을 떼었다.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다는 방패에 그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다는 창으로 한번 찔러 보시구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시오. 상인은 입을 열지 못하고 어느새 짐을 걷어 어디론가 가 버리고 없었다. 구맹주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짐. 송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는 술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고 양을 속이지 않고 공손하고 정직하게 팔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보다 술이 잘 팔리지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마을 어른 양천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양천이 물었다. 그 자네 집 개가 사나운가? 그렇습니다만 개가 사납다고 술이 안 팔린다니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 호리병에 술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술집 개가 덤벼들어 그 아이를 물었소. 그래서 술이 안 팔리고 맛은 점점 시큼해지는 거요. 개를 없애자 손님이 늘고 장사가 다시 잘 됐다.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봐야 한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사나운 개가 없는지, 혹은 간신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주대토. 구루터기를 쳐다보며 토끼를 기다린다. 송나라 농사꾼이 구루터기가 많은 밭을 갈고 있었다. 일하던 중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다가 밭 구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후 농부는 매일같이 구루터기 옆에 앉아 일은 않고 토끼가 뛰어와 부딪히기만을 기다렸다. 그 사이에 밭은 황폐해져서 잡초로 우거지게 되었다. 어리석은 농부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비자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시대 말쯤인데 이 시대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성이 높고 사회 성향도 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치가 중에는 옛날의 정치가 이상적이라며 옛 제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과거의 제도가 훌륭하다고 그것을 오늘날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구루터기 옆에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낡은 습관에 묶여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꼬집었던 것이다. 노마지지. 한비자에 실린 말로서 늙은 말의 지혜란 뜻이다. 춘추시대 오패의 한 사람이었던 황공은 명제상 관중과 대부 스풍을 데리고 허베이성을 정벌하러 나섰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는 바람에 추운 겨울까지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래서 혹한 속에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정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떨고 있을 때 관중이 말했다. 이런 때 늙은 말의 지혜노마지지가 필요하다면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도록 했다. 그리고는 모든 군사가 그 늙은 말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큰 길이 나타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산길을 행군하다가 식수가 떨어져 군사들이 갈증에 시달렸다. 그때 스풍이 말했다. 개미는 원래 여름에는 산 북쪽에 집을 짓지만 겨울에는 산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산다. 흙이 한 치쯤 쌓인 개미집이 있으면 그 아래 7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이다. 군사들에게 산을 뒤져 개미집을 찾도록 했다. 그렇게 개미집을 찾아 땅을 파자 샘물이 솟아났다. 한비자는 관중의 총명과 스풍의 지혜로도 모르는 것은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지만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음에도 성현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여도지제. 위나라 영공의 곁에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영공의 총애를 받았는데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젊고 잘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미자하를 찾아와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알려주었다. 미자하는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자 영공의 수레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갔다. 당시 위나라 국법은 왕의 수레를 훔쳐 타는 자에게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가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벌을 내리기는커녕 미자하를 칭찬했다. 효자로다. 어민이를 위해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하루는 미자하가 영공을 따라 과수원에 갔다. 미자하는 복숭아 따서는 한 입 물었는데 달기가 그지 없었다. 그제서야 왕이 생각난 미자하는 먹던 복숭아를 영공에게 건네며 맛보기를 권했다. 영공은 무엄하다고 생각지 않고 또 한 번 미자하를 두둔했다. 참으로 날 위하는구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게 주다니.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잘생겼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아졌고 영공의 총애 또한 식었다. 미자하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영공 앞에 서게 됐다. 미자하는 다시 한번 왕의 너그러움을 기대했지만 영공은 저 놈은 본디 고약하다. 한 번은 내 수레를 훔쳐 타지 않나. 또 한 번은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내게 권하지 않나. 하며 크게 꾸짖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바친 죄라는 뜻으로 여도지제라 한다. 왕을 대하는 미자하의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던데 반해 왕의 태도가 딴판으로 변한 게 화근이었다. 변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미자하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영린. 임금의 노여움을 일컫는 말. 전국시대 말.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던 진나라는 주변 6국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한나라부터 공격했다. 그러나 한나라 왕 안은 대비책도 없이 허영심 가득한 인물들만 등용하고 있었다. 한비자는 왕에게 여러 차례 부국 강병을 위한 모략을 건의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 왕은 진나라의 거센 공격에 한비자를 사신으로 보냈다. 마침 한비자의 저작을 읽고 덕후가 됐던 진시황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들이고 싶어 했다. 결국 진시황은 한비자를 억류시키고 한나라를 공격해 한나라를 멸망시켰다. 아무리 지혜로운 전략도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왕에게 유세를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왕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용은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에는 영린이라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증자살체. 작은 신의를 지켜야 큰 신의도 확립된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어린 아들이 하루는 시장에 가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다.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래려고 얌전히 기다리면 돼지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 증자가 마당에서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아내는 그냥 해본 소리라며 말렸다. 증자는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배우는 법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뭘 배우겠느냐며 기어이 돼지를 잡았다. 우리 삶은 약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약속을 한다. 안타깝게도 약속의 속성은 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다. 호질기에 병을 숨겨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다.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로 잘 알려진 편작과 황공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편작이 황공을 보고 피부에 병이 들었으니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황공은 자신은 병이 없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듣지 않았다. 열흘 뒤 편작은 황공을 배알하여 병이 살속까지 퍼져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황공은 역시 이를 무시하였다. 다시 열흘 뒤 편작은 황공에게 병이 내장까지 미쳤으므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으나 황공은 그 충고를 귀 기울여 듣기는커녕 화를 내며 무시하였다. 다시 열흘 뒤 황공을 찾아온 편작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황공이 사람을 보내 이유를 묻자 편작은 병이 이미 골수까지 스며들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닷새 후 황공은 온몸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때서야 서둘러 편작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으나 편작은 이미 떠난 뒤였다. 병을 숨기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과 같은 그릇된 태도를 뜻하게 되었다. 화시지벽. 초나라 사람 화는 초산에서 옥돌을 발견하여 여왕에게 바쳤다. 여왕이 옥 다듬는 사람에게 감정하게 하였더니 그냥 돌이라 했다. 여왕은 화가 나서 화씨의 왼쪽 발을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또 그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다. 무왕이 옥을 감정시켜 또 돌이라고 하자 또 화씨의 오른쪽 발을 잘랐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였다. 화씨는 초산 아래에서 그 옥돌을 끌어안고 사흘 밤낮을 울어 눈물이 다해 피가 흘렀다. 문왕이 천하의 월형을 받은 자가 많은데 어찌 너만 그리 슬피 우느냐. 발목이 잘려서가 아니라 보옥을 돌이라 하고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니 이를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문왕은 사람을 시켜 그 옥돌을 다듬게 하니 귀한 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보옥을 화시지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시련이 영웅을 만들 듯 여러 난관을 거치며 귀한 재화로 다듬어진다. 상조옥배. 상아로 만든 젓가락과 옥으로 만든 술잔. 은나라의 주왕이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가 걱정하며 말했다. 상아 젓가락은 오지 젓가락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 반드시 주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상아 젓가락이나 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도 덩달아
사치스러워질 것이다. 콩이나 콩즙이 아니라 반드시 쇠고기니 코끼리, 표범, 고기 등 진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진미는 반드시 비단 옷을 걸치고 고대광실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앞날이 뻔하니 일의 발단이 되는 상하 젓가락이 두려운 것이다. 결국 주왕은 주지웅님의 사치를 버리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 하나의 물건을 장만하고 그 물건과 어울릴 만한 물건을 계속 구하면서 또 다른 사치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무충수. 피리도 불 줄 모르면서 악사들 틈에 끼어들어 인원수를 채웠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은 피리 연주 듣기를 좋아해. 피리 부는 악사를 300명이나 모아놓고 항상 함께 연주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는 피리를 전혀 불 줄 모르는 남곽처사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다. 그는 악사들 틈에 섞여 피리를 부는 척하며 녹봉을 받아먹었다. 하지만 악사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남곽처사가 피리를 불 줄 모른다는 사실은 탄로나지 않았다. 선왕이 세상을 떠나고 민왕이 즉위하였다. 민왕은 피리 부는 악사가 너무 많다며 솜씨 좋은 사람만 남기기로 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서 피리를 불게 하였다. 결국 남곽은 자기의 연주 차례가 오기 전에 탄로날까 봐 도망치고 말았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들 틈에 끼어 머릿수만 채워서는 안 되며 아무리 교묘한 위장술로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허위임이 탄로나게 된다는 고사성어이다. 오늘은 한나라 철학자 한비가 쓴 한비자라는 책에서 우리의 생활에 접해볼 수 있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옛 고사성어지만 이 속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새기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